이재명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뭐라도 하면은 자기한테 칼 끝이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검사 팀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본인이 과거에 이런 정권의 탄압을 받는 수사를 하고 이럴 때는 본인이 윗선까지 다 끌어다 수사해가지고 유명세를 탄 검사예요. 제 말대로만 해도 이 정권 지금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근데 꼭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좀 나올 거라 보세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또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용기 있게 본인은 찬성 표결을 하셨으니까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야죠. 나중에 말 바꾸지 못하도록. 네.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편에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당선 이후에 정말 너무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당선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죽다 살아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의정활동해가지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잘 들었는데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저희 동아일보 구독자들이 이준석 대표님 보고 싶다고 저한테 DM도 보내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참 연락하기가 어려우신 분 같은데 저희가 자주 모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제 핸드폰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카톡도 많이 날아오고 그리고 메시지도 많이 와가지고 이게 과열 증상이 발생해가지고 뭐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참 기뻐하실 것 같네요. 자, 어제 이준석 대표는 이주영 천하람 당선인과 함께 5.18 묘역을 찾아가서 995개 묘역에 모두 참배를 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난 국화꽃 1000송이를 들고 가서 무려 7시간 30분 동안 일일이 헌화한 건데요. 아까 다리 아프시다 하셨는데 어제 어떠셨어요? 진심으로 아픈 게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 절을 2번이나 가서 하게 된 게 저희 화성의 용주사에서 그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3000배 릴레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300개씩 10세트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데 릴레이로 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 3세트 참여해서 벌써 900번 절을 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재배를 해야 되니까 2000번 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천하람, 이주영 저 이렇게 나눠서 했으니까 700번씩 한 거죠.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살면서 절을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분들 참배하러 이제 공식 행사로 가면은 보통 공식 행사하고 한 3기, 4기 정도 이제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갑니다. 그건 사실 나머지 그래가지고 주목받는 몇 분의 열사들 말고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혁신당 차원에서 이 하나하나의 뭐 사실 열사들의 높고 낮음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 이런 걸 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995기 다 한번 참배해보자. 야, 995라는 숫자가 참 위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하다가 새벽 6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하실 생각 있으세요? 내년? 제가 당대표 할 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실 때 우리가 서진정책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은 뭐 동쪽에 강한 기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진정책이라기 좀 그런데 어쨌든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호남의 5.18이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수 정당에서도 대통령이 의원 전원 끌고 가서 이제 기리고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 보수 진영의 좀 인사 중에서 가끔 우려스러운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판을 다 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되면은 제 정당이 전부 다 호남의 발전이라는 걸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 행보할 겁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이준석 대표와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검찰 인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제가 어제 공교롭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 중에 하나랑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인데 그 선배한테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 왠지 우리 2016년에 총선 지고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질 때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의하시더라고요. T익스프레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2016년에 저희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에서 질 거란 생각 안 했어요. 야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고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그런 공천 파동 때문에 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야당이 분열됐는데 지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가다가 122석인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많은 거지만은 그때는 충격적인 대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성 전략으로 간 거예요. 지키는 전략으로. 네. 그 선거 끝난 뒤에도 유승민 의원과 좀 소신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계속 사고로 들어가지고 그해 연말쯤 돼가지고는 최순실 특검 맞고 뭐 이러면서 무너져 내렸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가지고 전공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기관들을 장악해가지고 이것을 뭐 권력 누수를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래서 묘사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최순실 씨가 무슨 태블릿 PC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될 문서 파일을 갖고 있어 됐다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얕은 생각이에요. 박근혜 정부는 그 전에 2016년 총선 전에 이미 국민들한테 좀 밉보일 만한 걸 많이 축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폭탄이 쌓여 있었는데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게 이제 사실상 그 최순실 사태였던 것이고, 저는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폭탄을 지금 창고에 넣어놨어요. 네. 그럼 여기에다 불꽃을 튀기느냐 도화선을 꽂느냐 이 문제인 건데, 저는 너무 지금 이거를 권력 누수만 막으면 된다는 네.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T-익스프레스다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그럼 검찰 인사가 도화선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검찰을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자기 부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랑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면서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 섰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권력자가 돼가지고 이건 뭐 법무부 장관을 거치는 모양새도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검찰 인사에 대해 가지고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모양새,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그 자체가 정권에 엄청 큰 부담입니다. 근데 그때는 네.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본인의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하는 건 더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명품백 사건 자체는 김건희 여사를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는 별로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때 이렇게 아내를 지키려는 모양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한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네. 본인이 아직까지 특검 때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분 다 아들이 부패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때 그때 그분들은 아들들은 형사처벌 받았지만은 대통령들은 탄핵에 이르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이 이제 대통령 하실 때도 보면은 노건평, 이상득 이렇게 형님들이 전부 다 문제가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하자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라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였던 그냥 비선실세라는 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탄핵시킨 네. 겁니다. 저는 그 법리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수사를 해서 특검이란 조직을 뭐 100명 단위로 이렇게 해서 가동시키면은 뭐라도 나온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연설문이나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네. 국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삼성도 역대. 뭐 말 타는 문제가 나오고 네. 뭐 대기업이 스포츠 후원한 게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통장으로는 돈 한 푼도 입금된 거 없지만은 경제 공동체 논리로 결국에는 탄핵까지 간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은 최상병 특검 이런 것들이 네. 단순히 그 별건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런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작심하고 나를 잡으려 한다면. 잡으려 하면은 나도 문제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원석 총장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바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권에서는 찐윤 인사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찐윤 인정 못한다. 김건희 수사 법과 원칙 따를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4개월 남은 이원석 총장의 영향력이 행사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전 영향력 행사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검찰총장이 실제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은 둘이죠. 결국에는 중앙지검장에게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하든지 아니면은 항명성 사표를 내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네. 저는 이원석 총장이 고민이 많은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찐윤 얘기하는 게 웃긴 게 사실 이원석 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과거 찐윤이었잖아요. 찐윤 정도가 아니라 수족처럼 뭐 이렇게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까지 해가지고 수족처럼 부리던 후배 검사들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윤석열 총장은 안 그랬겠습니까? 옛날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민주당 인사들의 신뢰를 받던 검사였습니까? 근데 벼랑간 이제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했다 보지만은 또 뒤집어 보면은 검찰들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성을 들어줄까? 전 그것도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원석 총장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이원석 총장은 저는 그래도 원리 원칙주의자로 보이고 네. 그래서 원칙에 따라 수사를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예. 9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이라는 건 수사에 의혹이 있거나 미진했을 경우에 하는 거다라고 말했죠, 윤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할 명분이 될 텐데요. 이 대표님은 김건희 특검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이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를 포괄적으로 하자는 조국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했고요. 네. 도이치 특검에 전 찬성했습니다. 명품백은 사실 이건 특검할 건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건은 저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특검은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같은 거는 수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증거가 명확한 건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정무적으로 용산을 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하고요.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특별감찰관이 앞으로 이런 걸 관리하겠다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대통령이 하는 형태로 정무적 타협이 있어야죠. 이거는. 야권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선인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거부권 행사할 거라 보세요? 저는 할 거라 보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뭐라도 하면은 자기한테 칼 끝이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특별검사 팀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안다. 일설에 따르면은 그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특검팀장 아래에서 한동훈 검사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0명이 넘는 보수 진영 인사들을 살살시 털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하면 쑥대밭 만드는 겁니다. 한쪽 진영을. 그럼 뒤집어 말하면 본인이 대단한 수사 스킬을 갖고 수사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저인 방식으로 다 잡아다 족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야권에서 만약에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면은 저는 특별검사 할 화려한 팀이 지금 준비되고 있을걸요. 예. 그렇군요. 예를 들어 뭐 이문정 검사 이런 분들. 네네네. 예, 당연히 이제 야권에서 추천이 들어올 것이고 뭐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네.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그렇다 생각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수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1000명 불러다 조사하면 돼요. 예, 1000명 불러다가 뭐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열자마자 다시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도 찬성표 던지실 예정이세요? 저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황당한 일을 하는 게 본인이 과거에 이런 정권의 탄압을 받는 수사를 하고 이럴 때는 본인이 윗선까지 다 끌어다 수사해가지고 네. 유명세를 탄 검사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그런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최상병의 안타까움도 하나지만은 둘째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우를 지금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박정훈 대령이 뭐 포항 출신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96년도부터 군생활 해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군생활한 정말 엘리트 군인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모친도 과거 국민의힘 쪽에 적극적 지지 활동을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에서 직책도 받으셨어요. 예, 그러셨던 분인데 그런 분의 집을 거의 뭐 항명 수견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제복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불명예스럽게. 예. 저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사안이라 보고요. 이 재판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거 내일도 공판이 있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이 있는데 전 네. 가가지고 제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참관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은요. 네. 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제복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본인의 위기 모면에 사용한 거예요. 본인의 권력을. 네. 이거는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 봅니다. 오. 네. 박정훈 대령의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대통령이 받아보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빨리 공소 취소를 해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제 말대로만 해도 이 정권 지금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근데 네. 꼭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네?
청개구리 본성이 있겠죠. 예. 옛날에 대선 때다 보면 거꾸로 청개구리 본성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예. 네. 그래서 찬성표 던지실 거란 말씀이신 아, 거죠? 개혁신당은 찬성표 던질 겁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22대 국회까지 간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좀 나올 거라 보세요? 아,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또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용기 있게 본인은 찬성 표결했다 하셨으니까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야죠. 나중에 말 바꾸지 못하도록. 네.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이제 곧 결정이 나올 텐데 네.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법원에서 증거 자료나 회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부터가 약간은 인용의 무게를 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네네. 사법부가 행정부에 개입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행정부가 이렇게 정신없는 정책을 펼칠 때는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의회 밑에 이제 감사원이 배속돼 있어가지고 의회 감사국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감사원 권력이 독립이라고는 하지만은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명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입법부가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 예전에 저 쫓아낸다고 난리칠 때도 보면은 가처분에서 결국에는 입법부가 초기에 제동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이게 인용이 되면은 네.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 요즘 들어 의문이 드는 게 2,000명 증원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대통령이 지금 인원이 3,000명인 거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전 되게 궁금해져요. 알았으면 2,000명 증원을 하겠다고 했을 리가 없거든요. 몰랐으면 그거대로 무능이고 저는 그거에 대한 진실부터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네. 왠지 대통령 몰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를 바꿔서 개혁신당 관련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내일 방송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예, 2부도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